김상환 후보자님, 그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렇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일단 그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여전히 싸늘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긍정적 시선도 있고 또 예. 비판적 시선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어쨌든 있습니다. 신뢰가 회복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존경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활동을 하신 걸 가지고 정치적 편향성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법적 판결에서 그럴 소지가 보여지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차등되어 있다. 인권이 소득에 따라서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을 하신 이유를 저는 대한민국의 인권의 실효화를 위해서 그런 모임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중차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과거에 2024년에 별건 구속자도 필요적 국선 변호인 대상으로 포함한다라고 하는 판결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기존에는 해당 사건 구속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별건 구속자까지 구속자는 제외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별건으로 구속 중이거나 이미 다른 사건으로 형 확정되어 수감 중인 피고인도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건데요. 이것도 인권적 조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좀 찾아보니까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도 하셨더라고요. 도급 계약 형태로 일하던 노동자가 산재를 입었을 때 그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종속성을 인정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산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판결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취지의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판결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주제 위헌 결정 관련돼서도 양성평등 신장시킨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이 판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호주제 위헌 결정은 제가 관여하진 않았고요. 관여하진 않으셨어요? 오래전의 결정이어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서면 답변 드렸습니다. 서면 답변에서 하신 거요. 여하간 그 호주제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자녀에게 종속적 지위를 부여한 대표적인 성차별 제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인권적 관점에서 명확한 본인의 소신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의 과거 재판 내역을 보니까 일관되게 치우침 없이 균형 있는 판결을 하시려고 굉장히 애쓰신 흔적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 중심의 판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신이 곳곳의 판결에서 드러나고 있고 또 자기 방어권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판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개인적 흠결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합리적 이유하고 사정을 헌법과 법률에 비춰서 논증할 수 있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신장하는 해석과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다만 하나 이제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임하시면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내란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장기화될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경제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면서 재판의 결과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을 표방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데 진보 보수 좌우를 떠나서 헌법적 가치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셔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고 이걸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숫자를 늘리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후보자님의 역할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간단히 부연 말씀드리자면 올해 재판하다 보면은 전 초창기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된 것이다 뭐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을 소박하게 가진 거 있는데 조금 더 재판을 하고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정말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 절차를 통해서 향후 이루어질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당사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위원님 말씀 취지가 그런 점에 있다라고 생각돼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국민들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 절차적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또 재판관님들과 이렇게 상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그런 우려가 국민들에게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모두 발언 중에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설픈 중립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대립 갈등에 있어서 관여하면 정치적 편향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 권력의 사유화, 남용, 헌법적 질서를 유린하는 그런 세력과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대립할 때는 그때는 막연한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개입해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판단을 내려주고 국가가 민주공화정으로서의 기본 질서들을 빠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기에도 장기적으로 중립적이라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가는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가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자께서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 같은 것들 늘 의식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어쨌든 종국적인 거는 진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 사안에 맞게끔 신속하게 판단하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